아이들의 뇌는 매우 말랑말랑합니다. 만 7세까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를 안다는 것은 양육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뇌 발달을 위해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1. 이 장소에 자주 가는 아이는 행복하다. 아이들의 행복한 뇌 발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노력 후에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신경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합니다. 임신기의 산모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으면 아이의 도파민 신경망 발달이 방해됩니다. 임신기 동안의 심각한 부부 갈등과 이혼이 ADHD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의 도파민 신경망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맞춤을 하는 것부터 엄마와 아기의 몸이 접촉하는 것, 부드러운 노래를 통해 자극을 주는 것이 아이의 도파민 신경망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파민 신경망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비교에 집착하게 하고 상대적인 성취감만을 느끼게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뇌에는 절대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빠가 세로토닌이 풍부한 아이와 세로토닌이 결핍된 아이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줬습니다. 방에 가득 쌓인 새로운 장난감을 보고 세로토닌이 풍부한 아이는 장난감이 이렇게 많네? 하루에 하나씩 갖고 놀아야지? 라며 좋아했습니다. 반면 세로토닌이 결핍된 아이는 이 많은 장난감을 언제 다 가지고 놀아? 아, 정말 짜증나. 라고 반응했습니다. 행복을 느껴야 할 아이의 마음을 우울하게 물들이는 것은 바로 세로토닌 결핍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신경망이 발달하면 아이는 낙천적이고 회복력 높은 아이로 자랍니다. 조그만 상처쯤은 쉽게 극복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에도 지레 겁먹지 않고 도전하죠. 다행히 다른 호르몬과 다르게 세로토닌은 음식물을 통한 외적인 공급에 의해서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세로토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을 보고 숲의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 세로토닌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자연은 대체로 느립니다. 천천히 변화가 축적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아이가 자연과 가까워지면 자연의 느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작은 변화를 느끼는 민감한 뇌를 갖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매몰되어 있거나 휴대폰과 컴퓨터에 빠져 있으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없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와 산이나 계곡, 숲을 찾아보세요. 2. 심심한 아이가 창의적으로 자란다. 요즘은 상업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책이나 교구를 활용해야 창의력이 발달된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책상 앞에서 괴로워할 때보다 오히려 샤워할 때, 멍하니 경치를 보며 쉬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꽉 차 있을 때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없어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 때, 뇌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바로 그때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긴장을 푼 상태에서 생각이 자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뭘 그리니? 부모가 자꾸 간섭을 하면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고 맙니다. 조금 참고 그 시간이 끝나고 물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를 심심하게 놔두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문화행사, 체험학습 등을 통해 계속 좋은 자극을 줘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뇌는 자발적인 활동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심심한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모들이 모르고 넘기는 아이의 우울증 신호.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우울증은 어른들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진단과 치료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우울증은 기복이 많습니다. 우울감을 보이다가도 친구와 놀거나 게임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헷갈립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생기는 금방 사그라지고 다시 불안, 초조, 처짐 등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잠이 많아져서 낮에도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아이는 게으른 아이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우울해, 슬퍼라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평소에 하지 않던 돌발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우울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신체 접촉입니다. 애정이 담긴 신체 접촉이 부족하면 아이의 감정의 뇌를 담당하는 변연계 신경망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분을 느끼는 정서적 능력이 망가지고 외로움과 불안정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만지고 간지럼을 태우고 채취를 맡는 등 어릴 때 부모와 신체 접촉을 많이 한 아이들은 적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권 부모들은 자녀와의 신체 접촉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와 스킨십을 잘 하다가도 아이가 고학년만 돼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도 부드러운 접촉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이성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따뜻한 말과 함께 어깨를 감싸주고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아이를 위한 솔루션도 소개합니다. 마음에 형성된 근심 회로를 해체하고 긍정 회로를 가동시키는 상상 기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복식 호흡법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서서히 아랫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꺼트려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속도를 억지로 조절하지 않되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고 내쉬면서 배를 꺼트리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가장 편안했던 곳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게 합니다. 그곳의 풍경, 온도, 공기까지 상상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아이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의 뇌를 알면 아이는 내면이 단단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북년 교수가 뇌과학에서 찾아낸 양육원칙, 아이의 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